네, 예고해드린 대로 한문도 명지대학교 대학원 실무투자분석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집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엄청난 효과가 예. 있죠. 뭐 그 내놓은 것뿐이 아니라 또 바로 팔리지 예, 않습니까? 또 팔릴 때도 시세보다 예. 조금 낮췄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뭐 하루도 안 돼서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세를 낮추면 팔린다는 얘기죠. 네. 이것도 보여주셨고, 네. 그리고 비거주니까 파셨다. 네. 그러면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네. 우리 저 자산가들이나 투자자들은 느끼는 게 달라요. 네. 일반 분들하고. 네. 왜냐하면 비거주인에 대해서 장특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예전에 네. 하셨고 비거주를 하시니까 파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어떤 메시지가 뒤에 깊은 뜻이 있냐면 예. 향후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예. 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을 두겠다라는 음.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 너무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이 행위 하나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예. 전 국민에게 천명하신 예. 거죠. 그래서 예. 이거는 의미가 뭐 단순히 집을 내는데 그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최근 언론에서 예. 그 그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뭐 25억 차익이다 이렇게 예, 또 예. 이제 발목 잡는 어떤 예. 기사들 있잖아요. 폄훼하고. 근데 그건 이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IMF 때 그 집을 샀잖아요. 예. 3억 6천에 예. 160이니까 한 60평 정도 됩니다. 예. 평수가. 이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2097년 IMF 그맘때 주택 가격의 이 메이저 일간지에 나온 기사예요.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송파, 서초, 강남이 30평 국민평형 아파트가 예. 1억 7천, 1억 7,200, 강남의 청담 3익이 1억 7,500이었어요. 예. 그런데 보시면 성남, 예. 성남, 서당, 서현 이쪽은 1억 7,500입니다. 예. 도리어 서초, 강남보다도 가격이 비쌌어요. 근데 지금 서초, 강남 일대에 압구정 현대 60평이 지금 얼마죠?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 60억, 80억, 100억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29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속도만큼 따라온 거라도 볼 수 있지만 이것도 높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 강남의 집값 폭등은 사실 수준을 넘어선 거죠. 초과 가격을 넘어선 거를 예. 반증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 기자분들이 이걸 같이 썼더라면 예. 차익 실현의 개념이 집값이 많이 올라간 데 나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여주는 기사를 썼어야 되는데 발목 잡기식으로 그냥 차익 남겼다 여기에 포커스를 그건 둬가지고 말이 안 되죠. 뭐냐면 말이 안 20년 되죠. 전에 산 아이, 그럼요. 살라고 산 집이 3년 동안 또 그동안 정책을 한 어떤 정책적 효과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지금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 판다 그랬는데 그걸 그러니까요. 차익 남겼다고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제 거고요. 뭐 예. 흠잡을 게 없다고 뭐 이렇게- 오래 설명할 얘기는 그렇죠. 아닌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집을 팔고 사는 건 자유지만요. 예. 다가구 주택이나 뭐 어떤 이런 분들이 안 팔고 버티면 손실이 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계속 얘기하셨죠. 예. 계속 그 부분은 말씀하셨죠. 정책 방향은 맞는 거죠, 보시기에. 사실이죠.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금 미리 정부의 정책을 믿고 예. 가격을 낮춰서 파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잖아요. 예.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공정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그 뒤에 따른 어떤 그에 응당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 뭔가요? 이 바쁘신 와중에 싱가포르 그 가신 중에도 예. 제가 이제 대통령의 워딩을 사실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예. 다른 분보다. 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제재를 통하여 다주택자리 양도세 중과를 감사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예. 그럼 뒤에 대한 건 어떻게 하겠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예. 비주거용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예. 그럼 대안을 준비 중이라는 예. 얘기고 쭉 나가서 선진국 수준의 부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의미 있게 봤는데 예.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네. 그러니까 비거주용과 차등 둔다는 얘기죠. 예. 갭 투자에 대한 타겟입니다. 이게 예. 주거 여부, 주택수, 주택 가격 수준, 예. 규제 내역, 예.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완전히 다 세분해서 예. 세그먼트를 다 나눠가지고 섹터를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예. 다 구분한 다음에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어 통상적 주거는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 투기는 철저히 예.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계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미 그림 다 그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일각에서 얘기하는 5월 9일 이후에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은 예. 제가 볼 때 아마 5월 9일 이전에 예. 어느 정도 그림을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게 예. 제 예측입니다. 이번에 한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집값은 이번에 정말 잡힌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잡히는 일단 네. 단초는 시작됐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급하고 네.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쓸 때도 네. 금융위원회와 이 관계되는 시장 지향성 카르텔들이 예. 틈틈이 그 틈새를 만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계엄령 터지고 나서 네. 생애 최초자들의 전세를 낀 갭 투자를 소리 없이 그냥 허용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막 올랐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이 지금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는 강남 30억 집이 대출이 2억이에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5억 이하는 그러면 조금 더 해준다 해도 같은 2억도 아니고 네. 그럼 4억 정도 해야 정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6억을 끊었단 말이에요. 네. 얼핏 들을 땐 저렴한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8억짜리 9억짜리 집에 6억 대출 받으면 그게 부담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을 갖다 열어놓은 거예요. 뒤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앞에 꼭단에 맞춰서 갔지만 네. 실제로 이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강남은 잡혀가는데 네. 수도권과 서울 기준 지역 있잖아요. 예. 상급지 말고 뭐 노도광, 금강구 이런 데들이 가격대가 8억에서 12억, 13억 이때가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대출 6억을 받아가지고 예. 넘어오려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4억을 했더라면 네. 이 부분도 안정 효과를 더 봤을 텐데 음. 그럼 여기서 집을 판 사람이 있잖아요. 네. 판 사람이 그럼 10억, 11억에 팔면 대출을 또 5, 6억 받으면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예. 이 수요를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이 알고리즘을 네. 6억에서 풀어준 거예요. 네. 만약에 그걸 4억으로 더 낮췄다라면 낮췄으면. 예. 분명히 중저가 주택도 지금 조정된 데서 지금처럼 오르지 않고 예. 약간 하방으로 계속 갔다면 두 개 같이 움직이면 예. 여기서 판 분들도 여기를 못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투자 투기 수요 갈아타기 수요도 조금 막아줄 수 있다. 예. 주택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이 좀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 대책 때는 이런 것도 아마 체크하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까 내용들을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워딩을 보면 RTI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이거 지금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결정적인 단어가 기억나실 거예요. 네. 이 다주택자들이 이런 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 정부 정치인과 그렇습니다. 관료들이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제도를 이렇게 됐다. 만드는 자들이 잘못된 네, 그걸 것이다. 다 파악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잡는 방향 맞고 있는데 네. 혼자서 다 못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국토부 직원들 분들이 이제 실무진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또 금융위원회 분들 네. 이분들이 이 금융 대출에 대해서 장난만 안 치면 예. 제가 계속 비판하거든요. 장난을 친다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그 어떤 절대 액수인가요? 뭔가요?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예를 게 들어서 뭐예요? 또 이런 예. 거죠. 예. 미등기 우리 소유권 이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해서 신축 아파트들이 자기가 분양을 받았는데 들어가지 살질 않고 네. 전세를 둬가지고 돈을 메꿔서 또 투자 형태로 예. 가잖아요. 예. 부득이하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형태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약간 갭 투자를 어떤 모방한 어떤 형태로 네. 지금 움직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저번에 던질 때 소유권 전입 6개월 이내 하지 못하면은 소유권 그 매각이 안 되는 네. 데다가 신축 입주 아파트는 등기를 하기 전에 네. 자기 잔금을 치지 않으면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또 신축하고 그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 있지 않습니까? 다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예. 신한하고 하나은행이 바로 며칠 전까지 미등기지만 잔금을 냈어요. 네. 잔금을 내면 등기가 아직 안 됐잖아요. 예. 등기까지 완전히 돼야 서류선으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유야무야 그냥 인식을 하고 잔금을 치고 나면은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을 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전세 대출 들어온 돈으로 이 급전 빌린 것도 갚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살짝 또 풀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이게 또 말이 나오니까 다시 막았거든요. 예. 이 금융위원회가 하는 거거든요. 금융위가 어떤 금융위가 무슨 목적으로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수박들이 있죠. 예, 예. 뭐 대놓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수박이 있지 않는 한은 예. 이런 틈새를 만들 그러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용어 말고 금융위가 왜 그런 타르타르의 잔재들이 곳곳에 있다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의 땡땡 아파트가 요즘 예. 입주 중이거든요. 예. 얼마 전까지 지금 제가 막았다 그랬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 전세가 한 15억에서 17억 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막았다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이걸 딱 막으니까 전세 가격이 12억, 13억 뚝 떨어집니다. 예. 이게 뭘 나타내죠? 아주 자그마한 팁이
시장을 전세 가격을 낮추고 매매 가격을 늦추는 그 단초가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금융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일반 우리 생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전문가분들 이 시장만 교수님 분석하지. 보시기에는 금융위에 있는 분들 중에 네네. 어떤 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옹호하는 그렇죠. 분들이 있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건가요? 예. 아, 의심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제가 예. 나중에 또 한번 기회 주시면 예. 그 사례들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나올게요. 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아니 그렇게 틈새를 빈틈을 만들었어? 예. 댐을 다 그거는- 세워놨는데 예. 구멍을 그거는 여기저기 그러니까 뚫어놓은 거예요. 틈새를 일부러 만들어놨다고 의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거의 얘기냐면 99% 누군가를 확신하고 어떤 있는데 시장을 어떤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뭐 이런 의도는 그런 효과는 없나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겠죠. 예.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데 할 필요가 정부가 없다는- 만약에 이렇게 예.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예. 그대로 다 가면 되잖아요. 예, 거기 예외 조항을 자꾸 만든다는 예외 말씀. 조항을 넣으면 빠져나가잖아요. 예. 뭐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걸 한번 나중에 제가 정리해가지고 예. 사례들을 뭐 한 5가지, 10가지 정도 쭉 말씀드리면 조금 제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드린 예.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한 교수님의 의심은 금융위가 아니, 팩트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은 네네. 금융위가 부동산 투기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틈새를 만들어 놓는 사례들이 많다. 이렇게 근데 그분- 의심하시는 거란 네네, 말씀이죠. 맞아요. 근데 예.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무 다 막으면 예. 건설 경기가 죽고 금융 리스크 이런 얘기 하겠죠. 예. 근데 대한민국 IMF도 견딘 나라인데 예. 집값을 잡는 게 우선일 때는 올인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저는 확인을 많이 했기 예. 때문에 나중에 한번 또 정확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에 짚어보고요. 네. 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지금 시장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날 전까지 예. 그 전주 설날 전주부터 자산가들이 5월 9일 지나면 예. 다시 원위치 될 거라고 믿고 예. 조금 여유 있었어요. 예. 여유가 있다가 그 매물이 지금 급증한 게 언냐면 설날 이후에요. 예. 설날 이후부터 6만 2천에서 지금 7만 2천 개가 됐거든요. 만 개가 갑자기 늘었어요. 한 예. 열흘 사이에. 예. 근데 이 자산가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런 표현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가끔 무슨 VIP 이런 강연을 가는데요. 예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 예전에 끝나면 그냥 물어보시 자산가들이니까 별로 저한테 정상화론자니까 물어볼 예. 게 없어요. 시장 파악만 하는 건데.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오셔서 여쭤봐요. 네. 뭐라 여쭤보냐. 이거 지금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조금 조바심 내시는 게 보여요. 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도 대통령의 어떤 워딩과 이것이 단순히 예전의 시즌하고 좀 다르다는 걸 다르군요. 느끼는 거고. 예, 자산가들 반응이. 예. 네, 환경이 다르다는 걸 내가 강의 때 설명하거든요. 예. 뭐 혹자들은 뭐 문재인 시즌 2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하고 완전히 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우리가 2017년에 파리 대책이 나왔잖아요. 예, 양도세 중과 예, 예. 나오고 나서 잠시 매물이 나오는 것 같다가 그해 12월 2일에요. 불과 한 4-5달 뒤에 예. 임대사업자 제도를 합니다. 예. 임대사업자 제도를 하면 양도세가 감면이 돼요. 4년, 8년 네. 하면.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대상 물건을 갖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옮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건이 더 잠기죠. 네. 그때 악수를 둔 거예요, 예. 사실은. 네. 근데 그때 그 악수를 둘 때의 실무진이 누구냐? 차관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 근데 그 차관이 뭐냐?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 때 근무했던 차관이에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있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공급이 또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공급 충분하다고 초반에 대통령이 인식을 잘못했잖아요. 그거 누가 있겠어요? 실무진들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3기 신도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제도가 하니까 물건이 잠겼고 네. 공급 대책이 없었잖아요. 예. 자, 지금은 예. 임대사업자 제도 없앴잖아요. 예. 다르죠. 매물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임대사업자 제도를 안 할 거니까 이 매물은 계속 갈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공급 대책이 지금 서 있잖아요. 예. 벌써 서울에 6만 원 대책 섰고 3기 신도시 3월부터 분양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네. 여기다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되는 로드맵이 나오면 자산가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제 진짜 다르구나를 느낄 진짜구나.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대통령의 어떤 그 액션은 액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워딩들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 마치 제가 부동산 좀 30년 했는데 예. 20년 한 정도 분의 내공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예. 볼 때 단어들이 예. 단순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 나열을 보면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의지는 확실하다는 걸 저는 믿고 있고 다만 이제 실무진들하고 예. 말씀드린 금융이라든지 이런 사이드에서 딴짓만 안 하고 같이 힘을 합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가 연착륙이라고 보세요 지금 시가에서? 지금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은 네. 서울이니까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PIR 지수라고 그러죠. 그게 네. 뭐 기억나실 거예요. 원희룡 장관 때 뭐 예. 18, 19 가는데 이거 12가 돼야 된다.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값에서 20, 30%는 조정이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예. 연착륙 20-30% 정도 조정이 가장 정상적인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할 수 안정적인 있는, 거죠. 안정적이고. 네, 기간의 문제도 예. 있겠죠. 예. 하루 아침에 20, 30% 빠지면 혼동이 오고 예. 천천히 뭐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연착륙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로드맵을 아마 대통령이 그것도 그 기간도 여쭤보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30%의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20-30%의 저는 2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올해를 그 정도면 내년 말 연착륙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까지 것이다. 예. 내년 말 정도까지 20에서 30% 조정만 돼도 예. 국민들은 좀 받아들이고 또 공급 대책도 이어서 나오잖아요. 예. 이것들이 같이 합사하면 그동안 우리 쌓여왔던 집값 무조건 오르기만 한다. 예. 이거를 좀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존 어떤 경험에서 오는 확신을 바꿀 수 있다 이번에는. 예. 그 하나 아쉬운 거는 예. 제가 계속 뭡니까? 말씀드리는데 분양가를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분양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노무현 정부 때나 노태우 정부 때나 MB 때 예. 이 토지 조성 원가 나라 세금으로 샀잖아요. 예. 산 원가가 작업을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땅값이 오르잖아요. 예. 오르는 거 상관없이 원가에다가 건축비에다가 기본 이유만 남겨서 국민들한테 분양을 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조성 원가제도입니다. 예. 원래 이제 분양가 상한제인데 예. 이게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 이거 뜯어고칩니다. 어떻게? 예. 감정가의 80%로. 예.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보세요. 원가로 해놨는데 여기를 갖다가 1억짜리를 갖다가 2억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럼 1억짜리에 한 6천짜리가 2억에 80%니까 어떻게 돼요? 6천짜리가 1억 6천이 되는 거예요. 네. 분양가가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네. 분양가 상한제를 마치 하는 것처럼. 예. 그럼 그러면 안 돼요. 분양가 상한제 원래 목적이 국민 세금이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원래도 들어가서 현재 예. 3기 신도시를 노무현 정부 MB 때 하던 것처럼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 반값 딱 하니까 예. 4년 동안 안정됐잖아요. 예. 증명됐잖아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뭐 때문에 작업면하는지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분양가가 불만이시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불만이 아니라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예. 적정 가격에 분양 예. 많이 남기지 않고 예. 민간 기업 시행하는 거 시공으로 바꿨잖아요. 예. LH 직접. 예. 그러면 가격이 나오거든요. 예. 그걸 왜 발표를 못 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발표하겠죠. 조만간에. 예.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강남 서리풀 주고 2만 세대가 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을 예. 딱 반값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이 2만 세대가 MB 때 보금자리 주택 예. 이 강남이 2,500만 원, 3,000만 원 평당 할 때 1,200, 1,300이 분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서울 시민들이 강남 그거 기다리면서 기다릴 수 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요번에도 그걸 해야죠. 예. 근데 그 부분이 빠졌고 예. 두 번째가 이제 전세 대출. 예. 전세 대출 시간이 다른데. 예. 전세 대출 이거 줄여야 됩니다. 줄이면 집값 안정됩니다. 100%. 이 두 가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교수였습니다.